본 에피소드는 경기컨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되는 음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CC BY 저작물을 내려받아 사용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타다닥 컨텐츠 크루가 만드는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지금 시작합니다. 타다닥 눈은 안냐? 위클리 미디어! 수리수리남 수리수리남. 이거 뭔 노래를 따라하는 거야? 몰라요. 근데 내 기억 속에 있어서 이걸 그냥 수리남으로 만들어봤어요. 왜요? 찾아오세요. 싫어. 왜 싫어? 그냥 여러분들 기억 속에 수리남을 남게 할 거예요. 어디- 수리수리남 어디- 수리수리남 어디 상탈이야? 수리수리남 수리수리남. 괴물 같아. 네, 어쩌다 보니까 여운이기님 목소리가 많이 없어지네. 그래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이래서 빠지면 안 돼요. 맞아요. 이렇게 빠지면 이러면서 저희가 하루에 녹음을 몰아친다는 사실이 뽀록이 나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네, 좀 피곤하네요. 맞아요. 당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이 당 충전할 수 있게끔 오늘 후원금을 주시면 당을 뭐- 먹겠습니다. 뭐라고? 아니, 오늘 녹음 스케줄이 되게 강행군이에요. 아침 9시부터. 그거 알아요? 앞으로도 더 강행군이에요. 앞으로는 감독님들밖에 없어요. 힘을 더 내보도록 하죠.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컨텐츠는 사실 두 개입니다. 네. 어쩌다 두 개가 된 거죠? 어쩌다 마주친. 아니, 얘기를 해주세요. 어쩌다 두 개가 됐는지. 저희가 원래는 서울 대작전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을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보고 나니 영화를 까고 나니 더럽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저희가 정직한 후보 원과 같은 사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정직한 후보 이제는 까지 마. 2는 안 봤으니까 까도 돼요. 안 돼. 내 맘이야. 안 돼. 아무튼 그 작품이 있었는데 네. 그 작품을 저희가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거 긴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찰나에 두치아빠님이 수리남을 보여 재밌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수리남을 다 보시고 나서 저한테 수리남을 판매를 하셨는데 보고 나니까 홀라당 빠졌어요. 그리고 직장 동료분이 저에게도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를 리뷰를 원래는 따로따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서울대학교에서 할 말이 없으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뺄까 하다가 같이 리뷰를 그냥 통으로 해버리자라는 히스토리가 생겼습니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두 개를 한 번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는, 첫 번째는, 네, 국내 영화 서울대 작전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네. 일단은 기본 정보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당시에 VIP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된 상계동 슈프림 팀의 쾌속 질주를 담은 카체인싱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땡. 상계동이 어딘 줄 아세요? 상계동은 어디예요? 상계역 어디예요? 위쪽인가요? 와, 내가 거기서 돈가스도 쌌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몰라요. 용만이. 상호명을 얘기해주면 용만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돈가스 먹는 용만이 네. 거기가 상계동이에요. 이 정도면 PPL이에요. 맛있겠다. PPL로? 아니 그냥 맛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맞아요. 되게 좋아하는 돈가스 집인데 상계역에 있거든요. 로즈 돈가스 개종 맛탱. 맛있어요? 초코 돈가스는 제가 저는-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저거 저기 까르보. 까르보는 진짜 딱 까르보네 먹는 맛이 나죠. 배고파요. 저는 근데 초코 돈가스 먹어보고 싶긴 해요. 초코롤 돈가스? 궁금하지 않아요? 난 안 궁금해. 궁금해. 나 안 궁금해. 저 약간 이런 거 되게 궁금하면 먹어보고 그래서 싶어요. 백종원의 삼대천왕에도 나왔던 집인데 거기가 상계동이에요. 저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계동이 옛날에는 영화 보셨다 아시다시피 그 동네가 어때요? 달동네.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지금 네 많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다른 감성이 다르죠. 그렇대요. 네. 왜 저래?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파트도 없고 거기 송민호 님이 사시는 그 동네 어때요 지금? 그 영화상에서 그럴 수 있죠. 그게 옛날에 상계동이래요. 그렇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이렇게 했나 보네요. 아니 그 동네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구나.
뭘 지금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상계동이 옛날에 그랬다. 네. 이 작품이 그만큼 혼돈스러웠다 얘기예요. 뭐라는 거야. 네, 2022년 8월 26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입니다. 1988년 당시 88 서울 올림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88 올림픽? 기억은 안 나죠. 몇 살 된데요? 저 4살? 3살? 그 당시에 있었군요. 노래 뭐라고? 노래는 기억이 나죠. 아직 생성되기 전이라. 손에 손 잡고 강을 넘는다고? 강 넘는 거 아니야? 바다인가? 아니야. 그럼 뭐야? 뭘 넘어? 자꾸 헷갈리잖아, 내가.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 벽을 넘어서? 벽을 왜 넘어? 우리- 벽을 어떻게 넘어? 베를린 장벽을 넘는 거야?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종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가 되자 올림픽으로 뭐 이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벽을 넘어서 벽 아닌가? 벽인 것 같아요. 한 글자였던 걸 기억해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정말 혼란스럽네요. 작품 네, 저희- 자체가. 아니 그냥 오늘 깔려고 가고 작정을 했군요. 했습니다. 네. 네. 한번 감독님 가루가 돼보죠. 뭐. 네, 주요 캐릭터 출연자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아인님. 맞아요. 저는 유아인님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유아인님 나왔던 작품을 저희가 그렇게 막 까진 않았거든요. 아니 생각해보면. 좋았던 게 많죠. 많았는데, 사실. 버닝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약간 애매모호한데 그렇게 작품성이 있는 작품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저는 너무 몰빵했다는 생각을 아니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님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배우님들 욕을 할 수는 없어요. 배우님들은 연기를 잘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배분된 그 역할에 그 뭐라 그러죠? 보여지는 그런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정도고 연기들은 다들 오글거리는 연기부터 시작해서 다 잘해주셨어요. 일단 여기선 주인공. 박동욱이죠. 네, 주인공 역이었습니다. 고경표님. 저는 이분이 정말 의외였어요. 5536. 아니, 최근에, 요것도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극장에서 본 645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너무 재밌었어. 정말. 이분 되게 약간 개그 캐릭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코드가 잘 맞아. 응. 고경표님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규영님. 이규영님도 저는 문복남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멋졌어요. 멋졌어요? 그냥 멋졌어요. 이 사람 되게 촌스러운 옷을 입었는데도 멋지구나. 약간 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은 옛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긴 한데, 현대사회에서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머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스타일링을. 굉장히. 그렇군요. 송민호님.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갈치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 작품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없어도 굴러갑니다. 있어서 이득을 본 건 모르겠어요. 없어서 손해볼 게 또 있나? 없으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매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감쪽 캐릭터로 넣으신 것 같은데. 없으면 낫다고요? 네. 감쪽 캐릭터로 넣어놓으신 것 같은데 특별한 매력 자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예.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네, 박주현 배우님의 박윤희 캐릭터. 요건요. 요거는 약간 매력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는데. 동생이죠. 그 박동원 캐릭터의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뭔가 매력적인데 이것도 잘 모르겠었어요. 애매하진 않았거든요, 캐릭터성이. 그러니까 갈치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중도 있고 캐릭터가 있는데 약간 오글거리는 캐릭터였어요. 생각보다. 옹성우님의 준기 캐릭터는요? 요 캐릭터는 확실히 캐릭터를 잘 잡고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 캐릭터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나쁘지 않다. 근데 비중이 조금 모자랐다는 거 정도가 저는 아쉬웠어요. 이 캐릭터의 비중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뭐 천재기가 있는? 약간 그걸 조금 잘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제대로. 그게 아까웠어요. 악역이죠. 문소리 배우님이 여기서 악역으로 나오십니다. 소리는 나는 캐릭터. 아니 뭐 근데 사실 등장만으로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예요. 맞아요, 이제는. 맞아요. 네, 뭐 저희는 너무 좋아하는 배우님이시죠. 근데 메이크업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약간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욕을 되게 찰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김성균 배우님 이영균 캐릭터한테 그거 뚝배기 날. 네. 그거 좀 놀랐어요. 개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는 장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소리 배우님은 생활 연기할 때가 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니 연기를 못 해주셨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약간
시나리오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다들 연기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진짜 막 디테일하다라고 싶을 정도로 연기는 되게 잘해주셨는데 이걸 담는 카메라나 연출 방식 그리고 시나리오적인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서울대작전은 조금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힙한 작품으로 보이고 싶었던 작품. 감독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네, 저 이게 포스터랑 네, 네. 예고편을 좀 봤거든요. 네. 포스터 되게 힙해요, 생각보다. 옛날 맥도날드에도 붙어있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의, 요즘 레트로가 좀 인기니까, 레트로한 느낌인데, 힙한 색깔은 또 다 갖다 써갖고, 힙하겠구나. 그 배우진들을 딱 보여주잖아요. 배우진들이 싹 나오는 거 보고, 이거, 잘만 풀었으면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겠구나. 재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이걸 왜 봤지? 라고 싶을 정도의 조약함이었어요. 사실,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리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고 막상 봤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이게 바로 마케팅의 속은 자들입니다. 안 하고 싶더라고. 마케팅의 속은 자들이에요. 그냥 저는 한마디로 딱 안 하고 싶었어요, 리뷰를. 근데 예고는 나갔고 그래서 저희 예고를 다시 녹음할까 말까 얘기도 되게 맞아요. 많이 했잖아요. 논의를 많이 했어요. 진짜 예고를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냐. 근데 이미 나갔는데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복고풍의 디자인과 현대의 감성을 좀 잘 섞은 것 같아요. 디자인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포스터 디자인을 봤었어도 이건 되게 잘 표현했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적으로는 건 다 완성이 높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촌스럽더라고요. 모든 아트부터 시작해서 아니 근데 그런 부분 요소들이 다 그러니까 88년대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CG도 이게 CG란 게 티가 너무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디서요? 모든 카체이싱하는 모든 장면에서요. 이거 다 CG네?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까지 CG를 쓴다고? 그러니까 그 택시 타고 처음에 이제 택시 타고 달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88 드리프트가 88 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 장면이나 그 이전 장면에 중간중간 CG를 넣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마저도 CG인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힙하고 싶었지만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색감을 너무 쨍하게 잡아서 색감도 너무 촌스럽게 나오고 이런 게 좀 전체적인 문제였어요. 그거는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인데 약간 쨍한 느낌의 색깔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좀 맞아요.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이 좀 느껴졌고 그러니까 베이비 드라이버도 쨍하게 나왔는데 촌스러웠던 느낌 못 받았거든요. 얘는 왜 촌스러웠던 걸까? 색깔 조합을 잘못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힙해지고 싶은 시골 청년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시를 동경하고 있는 시골 청년이 시골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입고 있지 않은데 지들은 자기는 힙해서 힙합 스타일로 막 입고 갱스터 스타일 입고 막 모피 입고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조금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등장인물 하나하나 행동이나 이런 설정들이 단점으로 잡히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제대로.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제대로 이제 표현을 못해서 이질감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88 올림픽을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을 하거나 88년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전에 막 드라마도 있었고 작품들도 많았잖아요. 예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네가 나오는 그 모든 의상이나 그런 선택지들이 너무 현대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복고풍? 그래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힙해지고 싶었던 감독이 너무 힙한 걸 넣고 싶었는데 대량으로 넣다 보니까 실패. 처참한 대실패가 됐는. 아니 저는 그 88 올림픽 장면 그러니까 배경으로 뭔가 이제 카체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이렇게 뭐 벌어진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뭐 힙해지고 싶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손발에 오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힙해지고 싶으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손발에 오그라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고. 맞아요. 진짜 할 말이 없나 보다 오늘. 네, 진짜 그러니까 안 하고 싶었다니까. 나 혼자 떠들고 있네. 안 하고. 어차피 나 혼자 깔 거니까요. 제 성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별로인 작품을 시원스럽게 까야 되잖아요. 별로다. 약간 이런 느낌. 할 말이 없어져.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할 말이 많으니까 할게요, 계속. 네,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끼집어 주셨고요.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작품인데?
라고 네. 또 소제목을 잡아주셨어요. 맞아요. 서울 대작품 처음에 보자마자 느꼈던 게 오프닝 시작부터 느꼈어요. 저는 야 이거는 너무 대놓고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를? 분노의 질주 시리즈 제가 분노의 질주 시리즈 다 봤거든요. 네, 네. 다 보고 나서 이걸 보니까 야 이거 무슨 그냥 베꼈네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오프닝부터. 그러니까 분노의 질주를 제가 간단하게 그냥 시리즈마다 다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어지는 스토리긴 하지만 대부분 불법을 행하는 주인공과 동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카체이싱이 일어나고요. 운전을 개 잘해요. 주인공이. 네. 그리고 엔진이 무조건 커요. 빵빵빵 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투승투승투승 소리가 나면서 부스터를 쓰죠. 그까지 다 동일해요. 그리고 레이싱이나 뭐 이런 거를 참여하기 위해서 또 주인공이 그런데 또 참여를 해요. 운전을 개 잘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갑자기. 고향에 돌아갈 일이 생겨요. 그 레이싱을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가지러 가야 되니까. 고향에 갑니다. 오자마자 정부가 미행을 합니다. 정부가 미행을 해서 또 뭔가 사건에 휘말려요. 그리고 또 가족을 만나요. 걔들을 따돌리고 가족과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가족과 동료를 만나고 또 사건에 휘말려요. 위장 취업을 해요. 그러니까 위장 취업을 하거나 그 조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취해 나가는데 그 이후에 뭐 그 중에 가족이나 동료 중에 누군가 희생을 합니다. 내가 대신 잡히겠어. 약간 이런 거. 너희들은 가서 작전을 수행해. 약간 이런 식 느낌이죠. 그렇게 하고 정부 요원이 갑자기 죽어요. 아니면 정부 요원이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넘어갔다가 빡쳐서 작전을 바꿔요. 다 부셔버리기로. 그러니까 정부랑 선을 잡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딱 때려 부시겠다 이런 걸 하다가 악당들에게 벌을 줍니다. 그리고 악당들에게 중요한 것을 훔치죠. 그리고 가족과 동료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요. 해피엔딩. 비슷하네? 똑같죠? 비슷하네. 저는 이 플롯을 보자마자 와 감독이 날로 먹었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날로 먹은 거 아닌가?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박동욱이란 유아인 배우님이 연기해서 박동욱이란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나 그런 스타일링 전체가 도미닉 토레도 역할을 맡은 배우님 대머리가 아닌 것만 빼면 다 똑같아요. 그래요? 실력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다 똑같고 553이라는 캐릭터는 브라이언 오코너 역을 맡았던 그러니까 브라이언 오코너란 캐릭터랑 또 동일한 스토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레티 오티즈라는 역을 맡고 있는 게 이제 여자 그 주인공이에요. 토레토의 여자친구? 토레타요? 토레토의 여자친구. 그리고 토레타가 좀- 박윤희가 약간 그런 캐릭터 역할을 맡았는데 네네네. 그 토레토의 동생이 또 있어요. 그 동생 역할도 약간 윤희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짬뽕 캐릭터예요, 윤희는. 근데 한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있어요. 약간 위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은 캐릭터? 약간 개그 요소로 조금 쓰였던 그 캐릭터가 하나 있는데 그 캐릭터는 또 문복남이라는 캐릭터가 가져갔어요. 그 루크 홉스라고 루크 홉스라고 아시죠? 그 근육 빵빵한 아저씨 하나 있잖아요. 네네네. 그 아저씨를 또 한 역할을 갈치가 이제 그 역할을 맡는 건데 갈치라는 캐릭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캐릭터라서 고민했어요. 이 캐릭터를 여기다 넣는 게 맞는가? 근데 약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분노의 질주랑 동일한 선상에 있다 보니까 설정이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분노의 질주 짝퉁 한국판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약간 카체이싱 하는 스타일은 또 분노의 질주가 아니에요. 음악을 틀고 물론 분노의 질주도 음악이 빵빵하게 나오지만 음악을 직접적으로 트는 장면은 별로 안 나오거든요. 음악을 트는 장면은 또 베이비 드라이브 같은 거예요. 저는 베이비 드라이브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건 베이비 드라이브 그 베이비 드라이브를 인상 깊게 봤잖아요. 저는 분노의 질주를 인상 깊게 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성상이에요. 저는 그 음악, 그 카세트 테이프를 자꾸 주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베이비지. 근데 뜬금없다고 생각 들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뜬금없어요. 굳이 이게 힙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건가 이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란 걸 되게 강조하면서 음악을 그러니까 그걸 트는 매개체로 해서 약간 OST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지? 백그라운드 뮤직을 좀 스무스하게 깔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오히려,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게 접목하는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 그냥, 오빠가 준 거야. 아니면 들어봐. 이런 거 있죠. 오늘 상황에 맞는 음악을 내가 선곡해서 녹음했어, 믹싱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주잖아요. 그게 너무 생뚱맞다라고 느껴졌어요. 자연스럽지 못하다. 무슨 상황인 줄 알고. 아니, 누가 어떤 미친놈이. 그거를. 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 작품 어디서 많이 봤지라고 하면 대부분 이런 류의 작품을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저처럼 카체이싱 장면을 많이 나오는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분노의 질주 짝퉁이다. 그리고 베이비 드라이브 참고로 너무 많이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욕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거 너무 대놓고 가져온 형식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장 특이했던 그러니까 가장 뭐라 그래야 되지? 가장 많이 베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늘에서 돈 갖고 내려오잖아요. 네. 어떻게든 그 돈들을 갖고 내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나올 때쯤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약간 이 서울대작전은 한 번에 못 봤어요. 아, 끊어가면서 봤군요. 네, 끊어가면서 정말 힘들었나 보네요. 끊어가면서 주차파 끊어가면서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더럽게 힘들거나 정말 보기 싫어서. 네, 일단 끊어서 봤어요. 끊어서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서울 상공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이쯤에 나올 때는 그냥 포기했어요. 아, 포기했군요. 저는 거기서 분노를 느꼈어요. 포기했어요, 그냥. 분노의 질주 시리즈 이후에 좀 나오는 것 중에 금고를 터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는 짓이, 행동이. 그래서 와, 내가 이걸 왜 봤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하품하는 거 보니까 이 작품 재미없던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이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스태프분들이 있을 텐데. 네. 본인들도 후회 많이 할 거예요. 내 커리어에서 빼야 되나 싶을 거고. 설마. 네, 이 작품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라는 또 부제로 또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작정하셨군요. 네, 맞아요. 유치찬란하고 각본이 되게 허술해요. 연출마저도 돈 많은 영화 매니아가 이것저것 짜죽게 만든 C급 영화 느낌이었어요. 너무 세다. 아,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열이 받죠, 지금. 맞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네. 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부셔버릴 거야. 계속 해주세요.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캐릭터 배분도 아까 말했듯이 되게 처참한데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한테 분배가 너무 안 갔어요. 그래서 캐릭터들의 매력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캐릭터들의 매력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영화가 굉장히 잘 흘러가는데 주인공이 다 해결해. 주인공이 알아서 한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 좋아하는 것만 나오고 도와줄게 오빠를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 들러리? 그런 느낌이라 좀 별로 안 좋았고 A급 배우들 모아놓고 지금 이게 뭐하는 느낌인가. 모으기 좀 힘든 배우들이에요. 나름 모으기 힘든 배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써먹는다고? 네, 약간 그 느낌도 좀 저는 혼자 상상을 했을 때 왜 이제 영화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영화 관련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들 보면은 왜 이제 캐스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접해 보잖아요. 그래서 네. 영화가 메이드 될 때 캐스팅도 되게 중요하다. 왠지 이 영화는 그 캐스팅된 것 때문에 그쵸. 투자가 되고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내가 좀 보기에도 들었어요. 그래요. 스토리고 뭐고 일단 캐스팅 보고 일단 결정한 것 같아요. 투자 전체적으로. 아, 뜨겠다. 이 정도 모았는데 못 될까? 그렇지 않고서야 뭐 시나리오가 좋았나? 그치. 근데 시나리오는 좋았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봤는데 재밌었을 수 있지, 그냥. 읽어봤는데 재밌는데? 근데 막상 영화 나오고 나니까 이게 뭐지 싶은 거지.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유쾌한 레이싱물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개그 코드가 굉장히 유치했고요. 아, 카체이싱 장면이 정말 너무 구렸어요. 저는 구도랑 카메라 쓰는 방식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쓰는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심하군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드론으로 촬영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드론으로 되게 멋있게 찍은 장면은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속도감을 느끼지 못한 장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를 느끼는 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른 건가? 왜냐면 그 차의 원래 속도를 우리가 알잖아요. 기존에 있던 차들을 아는데 이게 막 그냥 RPM 빵 올라가고 그 계기판에 이게 뭐라 그러죠? 포인터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빨라진 걸 느끼진 못하잖아요. 저희가 게임 해봐서 알잖아요. 포르자는 저희가 게임 해보면 어때요? 속도감 느껴지죠? 네. 이 작품 볼 때 속도감 느꼈어요? 아니요. 못 느꼈죠? 네. 이 차인 거예요. 다른 영화가 베이비 드라이버는 어땠어요? 속도감 느꼈어요? 네. 이거 느꼈어요? 못 느꼈잖아요. 속도감을 못 느낀다니까? 그렇게 구도를 되게 멋있게 잡아놨어, 되게. 아, 근데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영화를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요? 네. 와, 내 성격이 그런가 보다. 나는 그 생각이 없었죠. 아, 그냥 머리를 비운 거야. 두치 형은 이걸 그냥 차단. 내가 이걸 차단하고 있어. DNS를 차단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왜 그런지 IP를 차단합니다. 모르겠어. VPN을 열심히 돌렸을 거예요, 이 작품. 문수리 배우님이 너무 아깝고 유아인 맞아요. 배우가 너무 아깝고 송민호도 이 작품을 왜 선택했을까 생각도 아깝고. 들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간 여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안 좋은 평을 받으실 분들은 사실 아니거든요. 맞아요. 김성균 배우님 얼마나 연기 잘하세요. 이경 배우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박주연 배우, 옹성호 배우, 그러니까 배우로서는 옹성호 배우는 잘 과거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이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이런
이런 취급을 이 작품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 안타깝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게 커리어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저처럼 무관심이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리뷰가 아주 박살이 났는데?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을까봐 수리남을 좀. 그쵸. 그래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특집이다. 하려고 이렇게. 그랬는데, 욕바지 특집이 되었네요? 일단 아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욕해달라 그랬으니까 전 네. 시원하게 욕하고 있어요.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K 작품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수리남 끝나고 조금 해볼까요? 네네. 순서를 수리남을 조금. 끝나고 해보도록 합시다. 네. 수리남이랑 조금 비교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 욕 많이 들으셨죠? 이제 수리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리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리남, 그 스크립트를, 반반 썼어요, 둘이서? 네, 섞어서 썼는데, 제가 수리남을 썼고, 서울대작도 사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맹투님에게 부탁을 좀 드렸고. 근데 이렇게 욕이 나올 줄 몰랐고. 세네요. 오늘 좀 그쵸. 난 욕설만 나눴지 다 욕이에요. 자랑이네요. 네, 수리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9일에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뭐가 한국 기네요. 드라마입니다. 9월 9일 맞나? 99. 네네. 제작사는 월광이라는 영화사입니다. 일광월광? 월광. 월광 소나타? 몰라, 월광이던데? 윤종빈 감독님이 이 회사의 이드주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거의 꾸려나가는 거 같고, 1대주주는 대기업이더라고요. 네. 제작비가 350억이 들었대요. 와, 많이 들었다. 네. 근데 많이 들만 하지 않아요? 이거?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350억을 서울대작정이 썼다 그러면 나는 그거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했을 거야. 350억? 뭐, 휴지 조각인가? 약간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영화나 시리즈물 한 편 맞는데 보통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350억이면 김효연 이야기 한 편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저가로 만든 거네요. 가성비가 높군요, 우리나라. 그럼요. 네. 김효연 이야기 한 편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100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줄거리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속이면 살고 속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주제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은 인구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죠. 그 덕에 한국에서 배울 수 없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죠. 한국에서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외국을 나간 적이 요즘 없을 정신이 텐데.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죠. 대사에도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업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카센터하고 유흥업소를 시작을 하게 되죠. 황당하지만 본인과 혼인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도 만나죠. 그거 되게 웃겨요. 얼굴만 보고 결혼했다고 그러죠. 아니 그리고 전에 어처구니가 없어. 나랑 결혼할래? 이랬는데 왔어. 맞아요. 집만 써들고 왔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죠. 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래서 가정도 꾸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공장을 알아보러 간 강인구가 수리남이라는 나라 어딘지도 몰랐지만 그 홍어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거의 원가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그쵸, 거의 그냥 버리는 나라다. 네. 원가에 구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수리남을 가게 되죠. 하지만 졸지에 세력 싸움에 휘말리고 말죠. 이때 현지의 목사가 인구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본인이 한국에 판매한 홍어에서 마약이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국정원 요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국정원 요원을 통해서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가 마약 조직을 운영하는 마약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그 요원이 비밀 요원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 국정원의 제안을 수락한 인구가 출소 후에 비밀 요원의 의뢰와 복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수리남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의 이야기였어요, 이건. 그래요? 350억이 아깝지 않다? 돈을 더 얹어줬어도 모자랄 판국에? 약간 이런 느낌? 오늘 흥분을 좀 많이 하시네요? 맞아요. 그렇군요. 시대적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요. 수리남에서 칼리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된 한국인 조봉행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와 얼마나 다른지는 좀 뒤에서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회상 장면을 따지면 강인군과 태어난 해이자 베트남 전쟁인 1968년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긴 해요. 많이 올라가는구나. 네, 일단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나오니까. 어렸을 때 장면은 그렇다는 거고요. 국중 1990년대로 추정되는 시기는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걸로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센터 벽에 보면, 6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2009년 4월 8일 치러진 4.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대요. 거기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옷을, 초봄의 옷을 입고 있거든요. 마지막 장면 보면. 그걸로 이제 2009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활주로로 들어오는 비행기, 그 DEA, 미국의 DEA가 이제 같이 나오는 씬에서. 네. 그 카메라에 보면 2009년 4월 20일 14시라고 적혀 있대요. 네. 그래서 2009년 4월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의 스토리는 2008년, 2009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의 어떤 상황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2009년 4월이면 4월 20일이라고 찍혀 있다고 했으면 되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6화는 마지막 화 아니에요? 2008년인가요? 제가 순서대로 쓴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그냥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요. 뭐 그렇군요. 하여간 뭐 요런 게 좀 있다고 하네요. 네. 캐릭터는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정우 배우님 연기하신 강인국 캐릭터. 저는 놀랐어요. 일반인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안 했겠죠. 안 한 상황인 게 이게 이제 기밀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랬다더라 정도. 카더라니스로 만들어진 아니 실제로 거군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요거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아주 팩트라고 단정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돌려서. 있는 건 사실인 건 전승되는 얘기 같은 얘기군요. 약간 전설적인 사건 이런 걸로. 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정민 배우님 연기하신 전요한 캐릭터가 조봉행. 전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 황정민 님이 이제 연기하셨던 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데 그 전에 했던 작품들도 몇 개 보면 종교 관련된 거 역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무당도 하고 이러셨던 분이 목사 하면 안 어울리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이 컨텐츠에서 황정민 배우님이 큰 역할을 했다.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전요한 캐릭터가 딱 처음 봤을 때 목사가 아니겠구나, 왜냐면 사이비겠구나 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라티 안에 이제 그 성당에서 쓰는 신부의 표시로 목에다 이제 하는 그 흰색 그게 있어요. 그걸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거 100% 사이비인 것 같은데 작품이 현실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 중에 그걸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뭔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이비였어요. 박혜수 배우님이 최창호 캐릭터 구상만 캐릭터를 연기를 했죠. 구상만 캐릭터가 이제 밥 잡섰어 하는 캐릭터죠. 강프로 밥 잡섰어? 밥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이게 이제 비밀 요원으로 투입된 강인구와 통화를 할 때는 이제 구상만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상만이 약간 좀 마약을 거래를 원하는 어떤 형님, 큰 손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는 박혜수 배우님이 굉장히 신기한 넷플릭스에 진짜 자주 나오시잖아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랑 그다음에 종이의 집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번에 수리남에도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넷플릭스 공무원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이분은 넷플릭스 한번 잘 타시고 나서 그냥 계속 저쪽으로 나오시는구나. 계속 나오는. 그래서 앞으로도 넷플릭스에서 계속 보지 않을까. 이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박혜수 배우? 미중년이죠. 네, 막 멋있는 것 같아. 맞아요. 이번에도 되게 연기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오징어 게임에서보단 확실히 세련된 모습으로 나와서 그런지 좀 멋있었어요. 수트빨이 되게 굉장히 잘 받으시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네. 저는 제일 놀랐던 배우가 있어요. 누구야? 조우진 배우님. 우진이 형.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원래 그분 목소리 좋아요. 이번에 중국인. 스포가 될까봐 얘기 못하겠어. 중국인 역할을 맡으셨는데.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목소리 굉장히 좋아요. 네, 변기태 캐릭터를 연기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드라마에서 조우진 배우님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두치 아빠가 도깨비를 안 봐서, 그래서 좀 약간 생소한 연기였구나. 왜요? 도깨비를 보면, 이분 연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도깨비 나오세요? 도깨비에 나와요. 도깨비도 비서역으로 나오시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목소리 톤이 비슷해요. 이 작품이랑.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이질감이 안 느껴졌던 게 원래 저런 거 연기하셨던 분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데이비드 퍼? 네. 어떤 배우님이시죠? 몰라요. 왜 몰라? 모를 수도 있죠. 왜 몰라? 유현석 배우님이시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네, 전 데이비드 박으로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 박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 인물이 뭔가 뒤에서
뭘 할 줄 알았어. 나는 다른 반전이 있을 줄 알았어. 뭐 할 줄 알았어요. 반전이 없더라고요. 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요. 아니, 왜요?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이 얘기하지 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지켜드리고 싶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조용히 해. 네. 수리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듣고 역대급으로 저희가 캐릭터 설명이 되게 짧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캐릭터 설명 줄여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줄이고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줄였죠?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네. 일단은, 수리남은 실화 바탕입니다. 실화 바탕으로 제작이 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SBS의 SBS 뉴스 채널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내용을 좀 참고로 조사를 했는데요. 깨어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SBS.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아닌가? SBS는 뭐죠? 빠방. 방금 YTN이에요, 그거는. 아까 그거는. SBS는 어떻게 시작해요? 딴딴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딴딴 따라란 똥똥 또로롱 똥똥 이러면서 예고 그거죠. 그래서 그거 뭐죠? 제공 리스트 나오고. 그렇구나. SBS 8시 뉴스. 역시 스브스 스타일이네요. 조용히 해. 하여간 2011년도 당시에 실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님의 인터뷰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1년도면 저는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사건을 몰랐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실제 그 조봉행에 관련된 사건을 다루신 실제 검사님의 인터뷰가 올라와 있어서 그거를 참고로 조사를 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SBS 뉴스 채널 유튜브에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줄기는 비슷하대요. 실제 사건하고. 네. 세부적인 내용엔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 디테일했구나.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좀 있다. 있다. 뭐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세부적인 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큰 줄기는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일단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수리남하고. 네, 그리고 브라질로 인도를 해서 브라질 연방 정부의 협조를 얻어서 2011년도에 구속을 했다고 해요. 조봉행. 브라질. 네네. 네, 목사로서의 활동을 했느냐 조봉행이. 그건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이제 요소로 넣은 거죠. 네, 드라마적인 걸로 표현을 위해서. 네, 표현을 해서 재미 요소로 좀 넣은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었는데 수리남으로 도주를 한 상황이었고 95년도에 수리남의 국적을 취득을 하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였대요. 이게 외국인인 거죠. 국적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살인죄가 없었고 한국에서 마약을 밀매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책은 아니었다라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운반책은 아니었다 이건가?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약을 밀매한 적이 없대요. 한국에서는 그 드라마에서 나왔던 거는 한국에서부터 재미를 위해서 넣은 요소구나.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한국에서부터 마약 밀매 사건에 휘달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많은 자제들이 이제 자기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그쵸. 그냥 아이스 와인인가 뭔가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화이트 얘기하잖아요. 와인. 하여튼 뭔가를 하자라 그러잖아요. 뭐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아니더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드라마의 재미, 극적 요소를 위해서 넣은 부분이네요. 약간 극적인 그런 것 그런 같습니다. 발단을 위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리남 대통령과의 친구 사이는 사실이었다. 와, 대단하다. 네, 그 당시 대통령은 원래 군인 신분이었대요. 마약 밀매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건데.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원래 신분은 군인이었는데 마약 밀매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마약 밀매를 하던 군인의 고장난 선박을 고쳐줌으로써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됐대요. 그 조봉행이라는 분이 고쳐줘서? 네,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그 마약 밀매를 하고 있는 군인의 선박을 고쳐줌으로 해서 친구가 되었고요. 네. 이후에 그 군인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수리남의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건 현재 어차피 대통령은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왔던 스토리랑 또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죠. 근데 지금의 대통령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대통령이다. 그때 당시에 그 조봉행은 브라질 상파울로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그래요. 요거는 푸에르토리코가 아니라? 네, 거기가 아니고. 그래서 미국 영에서 거래를 해야 되고 어쩌고 요거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코카인 거래 제한에 속아서 브라질로 넘어왔는데 이때 저런 위장 거래나 마약 수사를 하는 방법은 흔히 하는 수법이래요. 수사를 할 때. 그 일반인이 위장 거래를 관여를 했는지는 검사님은 확인을 안 해주셨어요. 검사님은 일반인이 위장 거래에 참여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 비밀 작전이라고 뭐 했었으니까. 모르시는 듯한 그럴 수도 뉘앙스로 있겠네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는 그 브라질에 있기 전에는 그 조봉행이 중국에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네. 중국에 있는 조봉행이 이제 브라질로 넘어가서 거래를 하려다가 잡힌 상황. 자, 수리남에 있다가 중국도 갔던 것 중국으로 같아. 갔다가? 중국으로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판매 루트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갔겠죠?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랬대요. 그때 당시는 그랬대요. 고녀군요. 조봉행 검거 재밌다. 당시는 마약 사범하고 다른 사항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약 사범하고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많이 쓴대요. 그때 당시엔 그랬대요. 마약 범죄라고 하면. 그래서 뭐 주도적으로 마약을 거래를 시도하고 이런 사례가 이제 조봉행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조봉행은 한국인을 직접 속여서 운반책으로 쓰는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게 또 첫 사례였고, 이게 이제 4명이 총 그때 당시에 걸렸는데 일반인을 보석이 담긴 트렁크를 옮겨달라. 근데 이게 이제 보석을 그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 몰래 좀 옮겨달라라고 꼬셨대요. 대신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줄 타겟팅으로 삼았고, 해당 사건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있습니다. 이 작품 외에 또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조봉행이 어떤 범행으로 영화를 만들어진 게 또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징역이 10년이라고 드라마상에서도 10년이라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실제로도 징역을 10년밖에는 안 살았는데 와, 진짜 손방망이다. 이게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이 좀 있었어요. 법원의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48.5kg의 코카인이 프랑스 등에서 압수가 되어 거래가 안 됐다. 거래가 되기 전에 압수가 됐다. 그리고 국내 유통이 되지 않아서 국내 영향은 미비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외국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이유로. 심지어 한국인이 아니구나. 네, 그렇죠. 외국인이고. 그리고 신분이 외국인이어서 처벌이 가능한 법조항을 찾아서 처벌을 한 게 10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늘리려고 해서 한 게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네. 법률적으로. 네. 그때 당시에 검찰은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했구나. 항소를 했던 걸로 알려져 그래도 있습니다. 최종 판결은 그래도 10년. 네. 뒤집을 수 없었군요. 네. 조 씨의 마약 거래가 이 법원의 판결로 보면 한 건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일반인 4사람의 범죄만 가지고 이제 법정에 섰기 때문에 요 한 건으로만 이제 법정에서는 인정이 그렇게 됐더라. 그래서 당시 검사는 아쉽다는 생각으로 항소를 하셨다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가 되면 보통은 한국에 가서 벌 받고 싶다 그런데요. 형량이 짧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 마약으로 인해 처벌받는 처벌이 조금 약하대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출입국 관리법상으로 조봉행은 이제 출소를 하고 나서 강제 추방을 당했군요. 강제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제 추방이 되고 나서는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는 모른대요. 근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카더라에 따르면 이제 수리남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조봉행은 카리스마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작품에서는 되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표현했잖아요. 검사님의 어떤 그 시각에서 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 마약 유통을 하는 조직원들을 봤을 때 되게 다국적이었대요. 한국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고,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수리남에서의 그 경쟁 구도, 이건 잘 모르겠다. 밝혀진 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드라마에서는 살인을 되게 서스럼 없이 저지르고 실제로 벌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법정에 섰을 때는 살인에 관련된 것들은 없었대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뜨면서 조봉행의 어떤 얘기들이 지금 검사님이 확인해 주신 거 말고도 좀 돌고 있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조봉행이 한국을 떠나 수리남으로 도피했을 때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드라마상에서는 마약 사범이었잖아요.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10억 빌라 사기 범이었대요.
사기범으로 이제 수리남으로 도피를 한 상황이었는데 아니 10억 빌라. 아 그렇겠구나. 하긴 네네네. 그 당시에 네. 10억이면 진짜 네네.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뭐 요거부터는 검사님이 확인해 주신 사항은 아니고 인터넷에 아. 떠도는 얘기를 종합한 카더라 거예요. 뉴스군요. 이것도 아 약간. 근데 요건 실제일 거예요 아마. 이 사기를 벌이기 전에 그 과거에 수리남에서 8년 정도 살았던 아, 경험이 뭐야? 있었대요. 그래서 수리남으로 튀었구만. 네, 그러니까 아는 곳으로 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 상으로는 이제 그 찾다 찾아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신문 보고 간 응,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그때 당시에 선박 냉동기사였는데 아. 선박 냉동기사로 그 활동할 때 당시에 8년 동안 수리남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서 이 사람이 수리남을 잘 알겠구나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대사관도 없고 이런 걸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이후에 수리남 국적을 취득을 했고 거기서 생선 가공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 생선 가공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이제 면세율을 받았나 봐요. 그 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밀매했대요. 실제로 생선 가공 공장을 돌리지 않고 그 생선 가공 공장을 통해 획득한 면세율을 밀매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나라 단속으로 인해서 그 더 이상 그걸 하지 못했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마약 밀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요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통령과의 인맥을 좀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생선 가공 공장이 그럼 일반인에게 들어간 내용이네요. 어떻게 적용된 게? 그렇죠. 요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분리를 시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 수리남 입국자의 한국인 명단을 받을 수가 있었대요. 대통령이랑 친해지면서. 그러니까 친했던 군인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서 입출국자의 명단을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약 운반책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이 일반인이 옥살이를 해외에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그 가정주부 장모 씨의 이야기를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요 영화의 주인공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누구죠? 제가 갑자기 사람 이름이 기억이 이 안 나네. 작품이군요. 네, 주인공이 누구시죠? 전도연. 네, 전도연 배우님이 이때 그 억울하게 고수. 옥살이를 하는 가정주부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른 내용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요때 이렇게 이제 일반인을 통해서 마약을 이제 유통하는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게 걸린 것만 4건인데 안 걸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대요. 와, 알 수가 없고. 대단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한국 거래를 시도를 했나 봐요, 조봉인이.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수사가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 시도만 발견이 됐지 실제 거래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이제 법정에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국정원이 어떤 걸 했냐, 조봉행 때문에 사업을 망한 일반인이 있었대요. 그 일반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 일반인을 포섭을 하게 되는데 국정원이 그 국정원은 재미교포로 위장을 해서 그러니까 가상의 재미교포가 있는데 그걸 국정원에서 똑같이 역할을 박혜수 배우님이 해주신 그런 마약 거래상이 있고 그 마약 거래상과 조봉행을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로 위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반인이 드라마처럼 조봉행하고 한 집에서도 지냈었대요. 우와. 실제로. 근데 이때 한 집에서 지낼 때 그 조봉행하고 뭔가 이제 공격을 당할까봐 잘 때 막 머리 베개 속에다가 권총도 숨기고 되게 긴장감 있는 그 생활을 했다고 해요. 조봉행을 속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드라마상에서 가공이 되긴 했겠지만 일단은 되게 잘 만들었다. 현실을. 같은 집에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짜 사실 기반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 네네. 그리고 국정원의 작전은 수리남 밖으로 거래를 유도해서 수리남에서는 체포가 안 되니까 범죄 인도자에게 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작전이었는데 조봉행이 되게 의심이 많아서 1년 동안 거래를 거절해서 거래를 안 했대요. 그 일반인하고. 지금 나왔던 작품도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네. 의심이 되게 많고. 네. 그래서 1년 동안 거절을 안 했다가 그 1년 동안 그 위장 거래를 위해서 투입된 그 일반인 그 브로커 역의 일반인이 되게 1년 동안 꾸준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브라질에서 거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됐나 봐요. 그런데 브라질에서 거래를 하기로 했던 조봉행이 거래 장소에 나타나질 않았대요. 근데 그때 이제 국정원이 이제
그 브라질 현지에서 그 브라질 현지 경찰 등이랑 이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다 이제 현지 그 수사기관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거래 장소에 약속 시간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이제 브라질 그 수사기관들이 철수를 이제 막 하려고 했나 봐요. 그때 그 일반인이 조봉행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붙잡았대요. 와, 되게 큰 역할이다. 네, 오니까 가지마 이런 식으로. 지금 온대. 비행기가 연착된 거야. 뭐 약간 그런 이런 식으로 연기를 좀 했겠구나. 하셨나 봐요. 그 일반인이. 근데 2시간 후에 나타났대요. 결국 약속 시간 2시간이 늦어가지고 조봉행이 나타나서 결국은 검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전체적인 큰 줄기는 같네요. 약간 설정 몇 부분을 나누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검사님이 밝혀주신 내용하고 검사님은 일반인의 어떤 그 위장 수사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 뒷얘기들은 그냥 언론에 떠도는 얘기들을 제가 종합을 한 거라서 사실 그 뒷얘기, 이 일반인에 관한 뒷얘기는 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렇게까지 큰 일인데. 검사님은 확인을 안 해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검사님 입장이고 이제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은 이제 이게 그 국정원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게 얘기가 맞다라고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그쵸. 이게 만약에 본인이었으면 본인이 이제 그 하정욱 배우님이 연기하신 강인국 캐릭터였다 그러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저는 못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뻔뻔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뻔뻔지면서 되게 기지가 되게 뛰어난 사람인 게 일단은 브라질 현지에서 경찰이 막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해서 붙잡으려고. 일반인이. 근데 그거 세일즈 기술 중에 하나긴 해요. 음. 우리도 배우거든요. 그렇게. 아, 그래요? 응. 비슷하게 배우긴 하는데 약간 세일즈 기술 중에 하나로 많은 분들이 손꼽고 있는 비즈니스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기술을 손꼽고 있는 작품. 그래서 하나예요. 이 영화는 재미있어라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지만 그쵸. 이 지금 그 하정우 배우님이 연기하신 강인국 캐릭터가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조금 더 소름 돋게 재미있게 보실 더 수 있는.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약간 이 작품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실제로 있었을 것 같은 사건,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거에 이제 픽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배우 하나하나가 연기를 너무 몰입해서 하니까 나이가 여기 빠져들게 돼. 되게 놀라운 작품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실제 이야기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고 같은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넷플릭스향 K 컨텐츠가, 에미상도 좀 그렇고, 오징어 게임 때 이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잖아요. 우영우도 그렇고. 근데 최근에 조금 오리지널 컨텐츠 중에 K 컨텐츠가 사실 조금 망작이 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맞아요. 종이의 집 공동경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서울대작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울대작전이 맞아요. 있는데 개망작이에요. 앞서서 다시 서울대작전에서 정리해 주신 걸로 잠깐 돌아가 보면 그 서울대작전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지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종이의 집부터 살짝 망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종이의 집이랑 비슷한 문제점을 자리 잡고 있어요. 원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 원작을 흉내낸 느낌. 서울대작전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모티브로 가져온 건 좋은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져왔다? K화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가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현지화를 좀 시키려고 하거든요. 유명한 작품을 현지화 시키거나 아니 원작 있는 작품을 현지화 시키는 걸 되게 잘하는데 종이의 집도 그러려고 해서 했던 거죠. 했던 건데 왜냐면 굳히기를 해야 되니까 넷플릭스가 1위라는 걸 굳히기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한국인들 종이의 집 많이 보고 인기 있나 보다. 그럼 이걸 한국화로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거 서울대작전 같은 경우에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떠실까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물론 감독님도 그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점으로 확실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K 컨텐츠가 중간에 멸망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조졌다. 이렇게 잘 만든 작품들이 많은데 이 두 개 때문에 또 K 컨텐츠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넷플릭스 내에서. 넷플릭스 내에서. 지금 다른 데서는 다 잘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이 종이의 집과 그 서울대작전이 굉장히 이제 평이 안 좋다 보니 넷플릭스 내에서 이제 그 한국 컨텐츠에 대한 입지가 많이 약해진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에미상에서 그쵸. 오징어 게임이 게임이나 상을 이런 거 받고 있긴 이렇게 하지만. 킹덤, 오징어 게임, DP가 만들어 놓은 이
K 콘텐츠의 어느 정도의 위상 그리고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중간중간 나왔던 뭐 동백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K 콘텐츠 뭐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콘텐츠 랭킹이.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또 랭킹을 또 깎아먹는 것도 그렇고 아 여기서 K 콘텐츠의 한계가 이거예요를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수리남으로 뒤집었어요. 네, 수리남이 나오면서 약간 좀 살아났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맞아요.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시 좀 수리남이 좀 좋아지고 있는 찰나예요. 그러니까 수리남. 되게 뭐라 그럴까 구세주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수리남에게 더 높은 평가를 줬던 이유가 그것 때문도 있어요. 아 이건 감독이 작정하고 만든 거다 지금. 왜냐하면 스토리도 탄탄하니까 이게 6부작이라고 해도 스토리가 늘어지는 게 몇 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내는 작품들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인데 스토리가 늘어져요 중간에. 심지어 오징어 게임도 맞아요. 2부 정도가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죠. 3부쯤부터 재미가 좀 떨어졌으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중간에 안 들어가도 될 내용을 넣어서 좀 늘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종이의 집은 뭐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근데 네. 이 작품은 수리남은 그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1부부터 6부까지가 스트레이트로 보기가 너무 좋았고 되게 보고 싶고 약간 반전이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게 뭐지? 싶은데 그 후반부가 되게 번개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편까지 마지막 거의 끝부분까지도 몰아치잖아요. 관객을. 그래서 궁금할 때쯤 끊고 그리고 저는 오프닝 너무 좋았어. 멋있지 않아요? 오프닝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넷플릭스 향 K 콘텐츠가 약간 분위기가 다시 반전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에서 종이의 집과 서울대작전은 없애버리셔도 됩니다. 그거 왜 했어, 오늘? 아니, 없애야 되는데, 남겨야죠. 누군가는 역사적으로 남겨야죠. 뭐라는 거야? 기념비적으로 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K 콘텐츠가 다시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요즘 이슈가 생겼습니다. 수리남에. 맞아요. 이게 요즘 최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슈가 생겼습니다. 수리남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어요. 이게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지금 외교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제작사에 수리남 정부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수리남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 드라마 제작 단계부터 문제를 좀 삼았다 그래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외교부가 나서서 영어 제목은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리남이라고 오픈이 됐지만 영문 제목으로는 뭐죠? 나르코세인츠로 됐다 그래요. 이게 뭔 뜻이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해당 작품이 나르코세인츠로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남 외교장관이 얼마 전에 밝힌 바로는요. 한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수리남은 드라마에서 묘사된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나르코세인츠라는 제목이 네. 그러니까 이 뜻이 속어로 마약 유통업 딜러라는 표현이 있대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고녀소녀로군요. 나르코세인츠라고 이름을 바꿨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리남 정부는 지금 수리남은 그렇지 않은데 드라마로 인해서 약간 이미지가 실추됐다. 그러니까 책임져라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작사 측이나 감독님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정정을 하고 싶은 게 나르코세인츠잖아요. 세인츠가 약간 성직자란 단어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네네네. 그러니까 세인츠가 어차피 성직자가 나오니까 마약 밀매업을 하는 목사라는 뜻으로 나르코세인츠를 한 것 같아요. 나르코라는 뜻이 그럼 뭐예요? 나르코가 이제 그건 것 이게 같아요. 나르코라는 제목의 다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있잖아요. 멕시코 쪽에? 있어요. 그게 마약. 그래서 나르코가 마약 밀매 그거 관련 내용이고 세인츠는 목사나 성직자를 뜻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나르코 세인츠라는 얘기를 통해서 마약 밀매를 하는 목사, 마약 밀매를 하는 성직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외교부가 현지 교민들 그러니까 이제 수리남에 계시는 현지 교민들에게 안전에 유의를 해달라고 공지사항을 배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공식적인 채널로 외교부는
그 수리남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요. 지금 현재 수리남에 계시는 교민의 수는 약 50명 꽤 정도 있구나. 된다고 합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국내 이제 컨텐츠들이 인기가 글로벌리하게 이제 있으면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범죄도시 2가 얼마 전에 맞아요. 있었죠. 네. 범죄도시 2가 비엔남? 네, 베트남에서 어떤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는 현재 범죄도시 2가 방영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 앞으로, 나라를 지칭한 게 되게 많은데. 네, 생각보다. 앞으로 많을 것 같은 게, 좀 베트남 정부에서는 너무 폭력적이라서 방영을 금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베트남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때문에 방영을 그쵸. 금지했다라는 설이 치안도 있습니다. 그렇고 경찰이 무능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 네, 그래서 베트남의 이미지 때문에 방영을 금지했다라는 설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이 작품은 어디서 찍었을까? 네. 요것도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외국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을 조금 주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유연석 배우님이 밝힌 바로는 자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한 거 딱 한 씬밖에 없대요. 뭐야? 그럼 어디서 찍었는데? 나머지는 국내 촬영지인데, 뭐, 전주의 덕진구, 만성지구, 전북 혁신도시 일대, 그리고 뭐, 안성시, 그리고 그 수리남의 메인 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누구야? 유한? 갑자기, 전유한의 집은 제주도라고 합니다. 뭐야 이게? 네, 어마어마하다 진짜. 네, 제주도에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뭐, 야자수 이런 거 다 심었다 그래요. 와, 대단하다. 네. 350억 나올 만하네. 거기서 돈 쓴 것 같아요. 야자나무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더 특이한 거, 한인교회, 그 목사가 있는 파라마리보의 한인교회는 파라마리보. 네, 파라마리보의 한인교회는 실제는 인천에 있는 성공의 내동성당이라는 어머, 이게 뭐야?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외국적이에요. 한국에서 찍은 거야. 이국적이네요. 네. 그리고 강인구가 중국 갱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클럽이 있죠, 초반에. 그 이태원에 이게 뭐라고 읽어야 돼? 파운테인. 예, 파운테인 클럽이라고. 폰테인. 합니다. 폰테인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읽어? 폰테인. 이게 뭔 뜻이에요? 폰테인. 실제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라 그래요. 한번 검색해보지 뭐. 검색하면 나오겠지 뭐.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분수. 분수? 분수네요. 파운튼이래요. 이게 묵음이 되는구나. 파운튼. 파운튼이라고 합니다. 분수. 네. 실제 그래서 국내 클럽에서 찍었다 그래요. 분수가 크게 있어서 분수. 어디 분수가 있었지? 중간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대단하다. 작품 잘 만들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찍으면서 해외에서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아주 탁월한, 우와, 진짜 잘했다. 촬영. 난 진짜 외국인 줄 알았거든.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해안가 몇 부분이랑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는 도미니카로 공화국에서 가고. 찍고 오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촬영을 했다. 수리남은 왜 못 간 거죠? 하긴 수리남에서 찍었다 그럼 난리가 났겠지. 아니, 좋아했겠어요? 하긴 수리남. 네, 그렇습니다. 뭐 수리남 정부와의 어떤 그 법적 대응 얘기는 뭐 잘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감독님한테 누군가 물어봤대요. 왜 가상의 나라로 하지 않고 수리남으로 했는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네. 전달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실제 수리남에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른 가상의 나라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만 얘기를 하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멋있다. 멋있는 거예요? 멋있죠. 뭐 안 멋있어요? 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되게 소신 있는 얘기이지 않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나는 만들고 싶어서. 자신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집으로 서울대작전하고 수리남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뭐 총평 정리를 조금 맹투님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똥은 저희가 맛봤으니까 네, 서울대작전은 피하세요. 저희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미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안해요. 뇌를 지울 수도 없고 어떡하지? 네. 레드선? 네. 뭐 수리남은요? 수리남은 여러분 100번 보세요. 100번까지 봐야 돼? 저는 되게 만약에 이게 넷플릭스에 소장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소장 구매할 것 같아요. 우영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데 우영우에게 더 점수를 더 줄 것 같긴 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시각 변화, 그런 이제 소수 이제 약자에 대한 그런 시각 변화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알게 되는 거라서 저는 우영우를 좀 더 높게 쳐주는 게 있고 수리남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상징적인 작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서 만든 작품 뺨치는 할리우드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 사실상. 할리우드 감독님이 만드는 영화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 작품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네네네네네. 그렇군요. 그럼 별점을 좀 매겨보실까요, 두 작품? 별점이요. 서울대작점은 별점이 0.5도 주기 힘들어서 별점이 없습니다. 거부해요? 아, 네. 그래도 내봐요. 0.1? 아이, 왜. 아, 진짜? 네. 저의 인생의 최악의 작품이었어요. 최고 최악입니다. 넌 최악까지. 1 줄 수 있어요? 주든지. 일단 그러면 뭐. 네, 전 저기, 0.1이요. 아니, 뭐 그러면 저기 수리남은요? 수리남이요? 4.7? 교회에 나오는 장면이 사실상 이걸 뭘 표현하고 싶었는지를 지금 다시 되새겨보고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 싶긴 했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간 걸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 왜 하필 종교를 그걸로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생각? 선교를 하는 건 기독교가 많이 하니까, 천주교나,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했나? 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한 0.3점 깎았어요. 그것 빼고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서울대작전이 2.9점. 그렇게 높게 준다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높게 줄 수 있지? 2.9점. 그냥 날려주네요? 날이에요? 네. 뭐 더 내려봐요. 왜? 속마음을 얘기해보라고. 아니야, 뭐 그렇습니다. 수리남은 4.8점. 비슷하네요. 네.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운이가 나왔다면 몇 점을 줬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나중에 한번 물어봐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초로 맹뚜가 별점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서울대작전이 조금, 아쉬웠어요, 많이. 매우 많이 아쉬웠어요. 매우? 네. 뭐, 좋게 표현하면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와, 진짜 그렇고요. 좋게 포장 잘해주시네요. 네. 그렇고요. 저희 그러면은, 다음 예고로 돌아갈까요? 네. I'm gonna next episode. 네. 다음 주 뭐죠? 곡성입니다. 저희가 감독님 모시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텃밭의 감독님이죠. 임영호 감독님. 네. 임영호 감독님 모시고, 독립영화 텃밭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게 찾아보시면 터뚜두바. 예,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올 건데 그 영화는 아니고 검색이 맞아요. 안타깝게도 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고은유 그래서 소녀죠. 저희가 독립영화 텃밭의 임영우 감독님. 감독님 모시고 임영우 감독님의 인생 인생 영화 영화. 곡성 그리고 마테호르인데 마테호르는 보실 데가 없을 맞아요. 것 같아서 저희가 마테오로는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곡성을 위주로 저희가 음흠. 다음 주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로징으로 갈게요.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다음 가시죠. 네, 공식 홈페이지는요. 왜 당황했죠? 새로운 노래가 나와서. 노래는 시키지 마. 네, 공식 홈페이지는요. 네, 공식 홈페이지는 www.tadadak.com입니다. 네, 블로그 설문조사 SNS 모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고요. 네, 각종 문의는 타다닥@타다닥.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설문조사는 공식 홈페이지 뭐 다 얘기했나요? 네네. 얘기했군요. 네, 팥붕이요? 오늘 되게 힘들어. 배고프죠, 지금? 아니, 힘들고 배고프죠? 너무 힘들어, 오늘. 왜냐면 아침 9시부터 지금 몇 시죠? 저녁 5시까지 쉬지 않고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미 아침 7시부터 우리 쉬지 않고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 많이 힘드네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잤어요. 개 힘드네요? 네, 많이 힘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듣는 청취자분들은 혹시 저희 모를 이렇게 것 같아요. 힘든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 시원하게 까니까 시원하게 받아들이고 사이다로 느끼세요. 강요해? 이건 뭐였습니다.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누누 안녕 짜이찐